반갑습니다. 반려동물국제연구소 소장 김별입니다. 오늘도 많이 춥네요. 음, 오늘은 제 7강, 7강 반려동물국제연구소의 그 7강 강연을 하는데 이 벌써 세 번째 녹화네요. 이 그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하는데 이 조절을 잘못해서 두 번을 30분 넘게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하게 되네요. 그래도 하기로 한 거 오늘 내로 끝내려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말 어제군요. 벌써 새벽이니까 어제 일요일에 지인이 김장을 했다고 해서 그 받으러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차례는 도심에 나가서 그 일을 보고 옵니다. 지금 그 날씨가 추워서 그 산에는 또 기온이 더 내려가죠. 그래서 지하수인데 그 수돗물을 좀 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좀 나올까 모르겠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어제는 또 여기 이제 기름을 떼서 그 목욕하고 이제 세수하고 하는 건 이제 그 기름으로 하는데 그 샤워 중에 그 기름이 떨어져서 낭패를 봤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같은 날 그 가스 우리 LPG 큰 통을 쓰는데 또 같은 날 떨어져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산중에 살면 이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뭐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하면 되고 또 뭐 밥을 해 먹는 거는 여기서는 전기밥솥, 물론 전기는 들어오지만 전기밥솥을 안 쓰고 그냥 냄비에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그 맛도 좋고, 그래야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7강 반려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 9가지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동물병원 한 20년 하면서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엑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이 되겠죠. 반려동물의 음식이라 하면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생후 보통 6개월까지 그 주로 주니어 뭐 10개월까지 먹이기도 합니다. 성장이 빨리 끝나는 애들은 간혹 뭐 6개월 정도 8개월 때 어덜트 사료로 바꿔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10개월까지는 이제 주니어 사료, 그 성장기용 사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넘어가면 한 8년에서 10년까지는 이제 어덜트, 그 성견용을 먹이게 되죠. 그 이후 8년에서 10년 후에는 이제 노령견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제 그 삶의 질과 상당히 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료도 중요하지만 그 간식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먹는 즐거움, 뭐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현재 먹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간식 그 뭐 밥 먹을 때도 그렇지만 간식을 먹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도 주게 됩니다. 그만큼 먹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중에 이제 반려견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자면 반려견은 보통 사료를 하루에 두 차례 정도, 두 번 정도, 그리고 간식은 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총 먹는 음식을 주는 게 한 5차례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료도 그 사료 간식 공히 그 개체에 맞는 사료가 있고 맞지 않는 사료가 있습니다. 간식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료를 전환한다든가 간식을 줬을 때 일단 뭐 기호성도 중요하지만 혹시 설사기가 없는지 그리고 변을 너무 되게 보진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간식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생후 3개월까지는 사료만 주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간식으로는 이제 객검 정도는 생후 1개월령부터 이가 나면서 잇몸이 간지럽기 때문에 객검 정도는 주는 게 낫습니다. 왜 3개월까지는 이제 간식을 주지 않도록 권하냐면 간식 특히 이제 캔류를 너무 어릴 때 주게 되면 사료를 안 먹습니다. 그럼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생후 3개월까지는 사료의 습관이 들도록 하고 그 이후로 간식을 주게 될 때도 껌은 기본적으로 주지만 너무 맛있지 않은 간식부터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습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을 가급적이면 너무 맛있는 거 위주로 주지 말고 이제 차츰차츰 맛있는 간식을 주기적으로 줬을 때 그때 모든 간식을 골고루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음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먹는 데도 사실은 뭐 30분, 1시간 내로 변을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걸 줄 때 사료를 주고 이어서 바로 간식을 1개 정도 줍니다. 그럼 이제 변을 볼 때 이제 같이 보게 돼서 하루에 변 치우는 걸 한 2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시로 예를 들면 사료 2번 따로 주게 되고 간식을 3번을 준다 하면 그 시간대를 뭐 서너 시간 간격으로 줬다 하면 이제 변도 사실 그렇게 보는 애들이 많아요. 하루에 뭐 네다섯 차례를 본다든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무방하다, 나는 뭐 시간이 많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에 얘들이 행복하지 않은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1번으로 집어넣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책. 산책을 하지 않는 강아지들은 건강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권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뭐 하루에 한두 번 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데 현대인은 바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줘야 어떤 운동의 개념, 그것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권하죠. 또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못하는 애들은 주인과의 또 유대감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가 산책.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세 번째로는 이제 우울증에 걸린 애들이 간혹 있어요. 반려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심도 주지 않고 산책도 하지 않게 되고 사료만 근근히 이제 주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그 성견이 되지 않은 뭐 5, 6개월 아이인데도 집에 혼자 방치돼 있다든가 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 오다 보면 또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산책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후 3개월령 넘어서 한 4개월 가까이 되면 예방접종이 끝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산책을 시작해야 돼요.
산책을 예를 들어서 뭐 1, 2년 동안 산책을 안 하다가 산책을 하러 나가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이제 그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때 호기심이 많은 그 나이 대에 다른 아이들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반려동물도 가급적이면 3개월 넘어서 접종이 끝날 무렵에는 산책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뭐 7년 넘어서 그 다른 강아지와 보면 기겁을 하는 아이가 있긴 했는데 그 아이도 우리 병원에 있는 아이가 한 3마리 있었는데 셋이 있었는데 한 7번째 정도 이렇게 대면을 하더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가서서 이제 놀자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두 번 그 대면을 시켰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뭐 애견 카페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넘어서부터는 친구를 사귀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부분, 네 번째로는 이제 질병이 있는데, 선천적인 질병은, 물론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귓병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질병들, 뭐 생명과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이게 쌓여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다른 병이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사료의 선택이라든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천적인 질병들이 있죠. 뭐 낙상도 될 수가 있고, 그 기타 등등의 질병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반려인의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후천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병이 났을 때 동물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반려동물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이제 성격이 어떻고 또 뭘 좋아하고 이제 어떨 때 우울해하고 어떨 때 즐거워하고 이런 부분을 관찰을 하다 보면 그 해법도 사실 반려인 스스로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되면 병이 오게 되면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 이건 또 산책하고도 관련이 있죠. 친구가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만나서 놀고, 특히 이제 아기 때는 뒹굴면서 노는 게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부분들, 그 친구가 없으면 또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소유욕. 우리가 소유욕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람도 뭐 소유욕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물적인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중이 예를 들면 뭐 열에 한 두세 마리는 그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야단쳐서 해결될 건 아니고 사람도 뭐 그 소유욕이 많은 사람을 뭐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소유욕, 반려동물 스스로의 소유욕에 대한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집이라든가 어떤 공간, 뭐 사람으로 치면 창고 같은 그런 것도 사실 집 옆에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자신이 보관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 소유욕을 받지 못했을 때 또 불행하게 느낄 수가 있죠, 반려동물이. 그리고 반려인이 또 우울할 때 반려동물도 동시에 같이 그 전이가 돼서 그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려인이 우울해할 때는 반려동물도 공이 이제 우울해지기 때문에 같이 산책을 나간다든가 이제 뭐 야유회를 같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이제 생리적 욕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그 자손 번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를 동성 친구도 물론 이제 같이 막 뒹굴고 노는 이제 그런 친구도 필요하고, 또 이성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동물의사로서 뭐 20년 생활 그 진료를 해오면서 우리도 사실 직업이니만큼 뭐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는 그 자기 후손을 보고 중성화 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바로 중성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행위 외에도 그냥 남녀 암수가 같이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페로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 성의 그런 페로몬 이런 부분들이 또 행복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뭐 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100% 차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호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암수를 같이 키워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뭐 더 이상적이라고 하면 그 아비개, 어미개하고 새끼개가 이제 뭐 2대, 3대에 거쳐서 살게 하는 거. 여유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가족들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뭐 인간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9번째로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불만이 있을 때도 행복하지 않죠. 특히 숙회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암쾌가 발정이 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멀리 그 페로몬이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갇혀서 이제 그 본능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성적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겠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성 친구도 뭐 산책을 하면서 좀 서로가 마음에 들어 하면 또 자주 만나게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레포츠, 반려동물 레포츠는 사실 우리가 뭐 해외 토픽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간혹 나오는데, 수상스키를 즐기는 뭐 그 반려견이 이제 소개된 적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반려동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그 자동차 모는 법을 배우고 법과 관련된 걸 배우는데, 반려동물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단위로는 이제 반려동물 레포츠, 그 중에는 이제 학원, 반려동물 수상스키, 반려동물 자동차 운전 학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에게 어떤 그 다시 해보고 싶다, 다시 놀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람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각광받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총 지금 9가지를 얘기했죠. 자, 반려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 원인 9가지. 음식, 산책, 질병, 우울증, 친구관계, 소유욕, 관심 부족, 이제 주인의 관심 부족, 그리고 반려인이 우울할 때,
그 생리적 욕구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레포츠를 즐기지 못할 때. 그래서 과거에 뭐 사료라든가 산책, 질병, 뭐 그 우울증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웬만큼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반려동물의 소유욕이라든가 그리고 생리적 욕구 불만 그리고 레포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의 생명이 과거에는 보통 한 10년 넘으면 다 살았구나 생각하지만 평균 한 15년 봤을 때 현재는 20년 넘게 사는 반려동물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7, 80세에서 100세 수명이 됐듯이 반려동물도 같이 그 동반해서 그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에 준하는 모든 그 행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려동물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흔히들 그 우리 사람들은 뭐 동물이 뭘 알겠어 그냥 밥 먹고 뭐 주는 대로 먹고 뭐 가끔 산책시켜주면 그게 다인 거지 하는데 근데 반려동물을 관찰하면 할수록 사람과 거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껍데기만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의 모양새, 그 개는 이제 네 발로 걸어 다니지 그런 것뿐이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마음 씀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는 일례로 한창 병원에 호텔이 많이 들어왔을 때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때는 뭐 한 2, 30마리가 호텔에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그때 느낀 게 각 개장에 이렇게 10개 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그 평화를 좋아하는 개들이 있고 또 독선적인 개들도 있고 시기 질투가 많은 개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을 모아놓으면 다 각각의 그 다른 부분이 있듯이 동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도 이제 그래서 한 10년, 20년 정도 병원 진료업을 했지만 한 10년 차부터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한 업종을 하다 보면 10년째 되면 이제 그 눈이 띄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관찰을 하고 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줘 봤을 때 그들이 행복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싫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9가지의 그 원인이 되는 거, 행복하지 않은 그 원인이 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 그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신사업 아이템 100여 가지 중에도 물론 그 어떤 물건이나 용품 이런 쪽으로 해서 동물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캠핑구라든가 이런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산책을 나갔다 아니면 반려인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로 갔다 뭐 서울로 갔다 지방으로 갔다 했을 때 그때 만났던 그 반려동물하고 잘 놀더라. 그러면 그 반려동물 주인하고 같이 캠핑구에 가입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개들도 보면 열의 그 절반 정도는 TV를 봐요. 물론 이제 사람의 눈의 구조와 또 개의 눈의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비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개체를 식별하고 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만났던 애들이라든가 동네에서 이렇게 산책하다 만난 아이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만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반려동물 전용 그 모니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그 서로 한 동네에서 알게 된 개 5마리, 뭐 전국에서 알게 된 애들에서 총 10마리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제 화면에 나오죠. 그럼 반려동물은 이제 그 길에서 봤던 친구, 여행 가서 봤던 친구들을 화상으로 보면서 이제 서로 뭐 무슨 행동을 하고 사나 이제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람에게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그 화상 영상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면 그 하루 종일 그 서로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게 굳이 뭐 반려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반려인들도 뭐 퇴근 후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강아지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 우리 강아지에 비했을 때 어떤가, 이런 거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동의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형의 서비스도 우리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서 그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뭐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다 미리 찾아놨고 그걸 이제 사업화를 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한 그 반려동물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 9가지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같이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게도 한번 적용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 그 관찰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대안도 마련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을 하는 애라든가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뭐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 문의하셔도 좋고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다른 강연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주 목적 3가지 중에 하나가 반려인이 중산층이 되는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간에 연봉 1억 이상의 그 수입을 얻도록 하는 취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혼자 사실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신을 비롯해서 뭐 가족도 부양하고 또 반려동물, 인간 외의 그 다른 동물에게도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한 배려. 그런 사람이 좀 부유하게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여 가지 아이템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사람 아이템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가고 대신에 효율은 또 고효율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 홍보 부분에서만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그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서를 구상하고 또 수익성 먹고 그런 그 투자금과 수익성과 이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또 향후 전망 그리고 국내에 정착했을 때와 그 해외 지사를 뒀을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또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사실 국제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총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그 본관이 그 지어지면 총 15명 정도의 그 연구원을 고용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각 대륙별로 한 2명 정도씩 해서 다국적의 그 연구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라는 말을 붙였고 그래서 각 대륙별로의 대표 연구원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그 현지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또 보강해서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신사업 부분에서 한국이 반려동물 리더국이라고 이제 선언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정부에서 그 세금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열에 2명 정도가 키우는데 열에 8에 비반려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향후 아마 5년 10년 내로는 한국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미국처럼 이제 절반 이상이 되리라고 예측을 해요. 뭐 이제 국내 그 경기 상황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뭐 그 고령화의 가속화라든가 그 자식을 낳는 애들을 낳는 게 줄어들고
또 이제 좀 깊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끼리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분에서 인간이 좀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동물에게도 이제 그 혜택을 동물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는 이제 선순환 구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같이 살면서 동물이 행복하게 만들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뭐 대학생 중에도 나는 사실 뭐 취업보다는 내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가 이직 또는 이제 전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만 있으면 시작하면 사실 50%는 성공으로 보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이 안 했던 일,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겁을 먹어서 이제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뭐 창업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의 그 사양 산업이 되어가는 직종들 그 공장들 그 중소기업 대기업의 이제 아이템 중에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건대 4차 산업혁명의 규모가 사실 크다고는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 신사업의 규모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IT 제국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불과 1, 20년 사이에 제국을 형성했죠. 빌 게이츠가 15명의 그 신생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서로 이제 두서없이 그 열심히 연구들은 하는데 그 지도교수도 사실 새로운 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 빌 게이츠가 한 거는 간략하게 책을 써서 나는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 친구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책을 썼는데 이제 갈 곳 몰라 하던 그 지향하는 바 목표가 뚜렷치 않았던 그 학급 동료들이 그 길이 괜찮겠네 해서 이제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려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런 구상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사실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려동물계 빌 게이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반려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이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제국이라는 표현이 좀 제국주의해서 뭐 남의 것을 뺏어오고 뭐 이런 부분의 제국은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그 행정부에도 어떤 권고 또 이제 그 컨설팅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려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재는 150조 시장, 전 세계 150조 시장을 10년 내로 1,500조 원 시장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연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1,500조보다 몇 배 이상 더 성장하리라고 봐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 반려동물을 잘 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았어도 최근 들어 관심이 간다든가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반려동물 부분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신사업이라고 하면 뭐 저쪽에서는 닭고기로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오리고기로 승부를 보겠다. 이제 이런 수준의 그 신사업 창업이라든가 반려동물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안타깝죠.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TV 프로그램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전에는 뭐 동물농장 외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 8, 9개 정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동물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0년 전에 뭐 KBS 쪽에 좀 그 나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일이 좀 꼬여서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추후에라도 뭐 지역 대도시 권역의 방송사들 뭐 라디오 방송이든 그 TV 방송을 통해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코너 그 뭐 하루에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해서 이 반려동물 신사업 쪽으로 해서 조금 그 말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그 아이템을 그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그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감이 있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오픈을 해도 스스로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2%가 부족하다 활용 점정액을 찍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료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게 사실 좀 유리하긴 합니다. 뭐 수술해도 무방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제가 20강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100편 넘게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될 것이고 이게 반려동물을 제가 그 영감을 느낀 게 스스로 이제 책을 쓰면서 영감을 받은 게 연구하면 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반려동물 산업은 나중에 그 사람 분야까지도 이렇게 접수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 2위 하는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안주를 하게 되죠. 근데 반려동물은 말 못하는 그 반려동물 사업, 반려동물은 말 못하는 반려동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아이템 현재 나와 있는 그 사업체보다 보다 섬세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그 기존의 사람의 영역을 능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를 받은 건데 그래서 현재도 100여 가지 아이템이지만 이거를 이제 한 500개 정도로 또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빨리 그 뭐 좀 투자가 들어오고 해서 전 세계 그 인재들을 좀그 초빙을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뭐 천여 개의 그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미키마우스 같은 것도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 좀 그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쥐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아이템이 생겨서 이제 거대한 사업으로 이룬 경우가 있는데 반려동물은 사실 종류가 뭐 개, 고양이가 대세이긴 하지만 특수동물도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 반려동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상천외한 그 반려동물도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뭐 세균과 곰팡이까지도 사실 반려동물 군에 있고 속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뭐 승마, 경마 뭐 이런 거에 말 같은 경우도 사실 반려동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뭐 말을 타는 용, 뭐 또 운송의 수단,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제 말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로, 왜냐면 몇십 년을 살기 때문에 사람의 거의 뭐 절반 3분의 1을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 섬세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기존의 어떤 그 서비스,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획기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아무도 그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죠. 남이 하면 좀 쫓아가는 그런 형식이라. 그래서 반려동물국제연구소의 아이템들은 대부분이 제 스스로의 머리에서 나왔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뭐 사업 자금이 1,000만 원부터 해서 뭐 10억까지 그 정도 하면 뭐 10년 내로 그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그 회사 가치라든가 뭐 자산 가치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는 투자가 100억이 들어와서 한 10년 내로 한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근거가 있게, 물론 현재 어떤 걸 사업화해서 뭐 이렇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템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픈한 지 뭐 3년 5년 안에 뭐 네이버의 시가총액 25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만한 사업거리, 굵직한 것도 한 대여섯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라든가 뭐 대학교, 학생이면 이제 대학교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신사업은 사실 대기업이 해야 하는 그런 아이템도 몇 가지 있어요. 뭐 상생을 하면 가장 좋지만 일단 정보력이라든가 그 규모, 뭐 몇백 주 수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기업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독창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기업들은 지금은 소기업인데 중기업인데 대기업이 되고자 한다든가, 또 대기업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 경쟁에서 어렵겠다 하는 대기업의 그 임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그 강연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업에 맞는, 우리 아이템 100여 가지 중에는 이제 각 기업과 연계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두어 시간 강연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는 또 영감을 얻는 분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협력해서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그 독보적인 그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발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왜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구현을 해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에서의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걸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 뭐 대충 뭐 직원이 만들어서 해도 되고, 뭐 전문가 한 사람 그거 해서 뭐 대충 조금 컨설팅 조금 받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의 씨앗과, 물론 이제 그 전에 책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퍼뜨리고 나가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갔을 때, 그 최근에도 뭐 애견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갔다가 했는데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사실 뭐 한 해 10조, 100조 수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게 이제 몇백조 원 단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아이템 중에 서너 가지는 사업 개시하고 3년, 5년 내로 한 해 50조, 30조 이렇게 수출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만한 거 수출하려고 하면 직원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분들은 특히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강연을 들어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거는 잘 녹화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다시 확인을 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